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차라리 운동하지 마라입니다. 저자는 아오야기 유키토시,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오야기 유키토시, 의학 박사이자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 연구소 노아제어 연구팀 부부장이다. 매츠 건강법이라는 것을 창안하셨는데요. 나카노주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운동에는 나이에 맞는 최적의 강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약하거나 지나치게 강해도 잘못된 것이죠. 이를 바로 중강도 운동이라 부르며 기준되는 단위는 매치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것을 매치 운동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옷을 예로 들어볼까요? 나이가 들면 옛날에 입던 옷이 꽉 끼거나 왠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헐렁해도 기분 좋게 입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춰 가장 적절한 사이즈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별, 체격에 비추었을 때 가장 잘 맞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같은 운동을 하면 몸의 운동이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목을 달았지만 반대로 중강도 운동을 의식해서 한다면 여러분의 몸에 이보다 강력한 아군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나카노조 연구에서는 매츠 건강법을 도입하여 고령자의 90% 이상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고 그 건강 상태가 10년 이상 유지되어서 나카노조의 기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츠 건강법으로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는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을 비롯하여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질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 바로 중강도 운동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건강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운동의 세기를 약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은 바로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중강도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걸음보다도 빠른 것을 뜻합니다. 반려견과의 산책이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금 서두를 때의 걸음을 떠올려 보세요. 저강도 운동은 청소와 세탁을 비롯한 집안일이나 여유로운 걸음을 뜻합니다. 걸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라면 그 걸음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운동은 계속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에 약 7,000보를 걸으면 저강도와 중강도의 비율은 보통 3대1 정도가 됩니다. 대략 4분의 1의 중강도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때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의식해서 하지 않으면 앞서 소개한 인물들처럼 아무리 걸어도 저강도 운동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조깅이나 달리기, 수영 등 힘든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처럼 지나치게 과격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사람에 따라서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운동의 양과 운동의 질의 균형은 아주 중요합니다. 걷기는 건강에 좋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걸음수나 걷는 속도는 각자의 기준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걷기로 이상적인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심폐기능을 강화한다. 체온을 높인다. 면역력을 높인다. 자율신경의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춘다.
지방 연소율을 높이고 혈당치를 낮춘다. 게다가 중강도 신체 활동은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발생시키지 않을 뿐더러 암세포를 억제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중강도 운동이 건강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고 가장 부담이 들지 않는 중강도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든 예처럼 실제로는 중강도에 도달하지 않는 걷기도 있으므로 필자가 추천하는 중강도 걷기를 매치 워킹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일상생활에 빨리 걷기를 도입해도 좋고 빨리 걷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적다면 그 부족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빨리 걷기 산책을 습관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완전히 나쁜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테니스가 취미인 사람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할 수 있다면 고강도 신체 활동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고령이 될수록 숨이 찰 만큼의 고강도 운동은 자발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관 주인인 A씨는 여관 업무로 바쁘게 움직였지만 중강도 신체 활동이 극단적으로 적었고 햇볕에 자외선을 쬐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돼서 골다공증을 앓고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골절상이 나았을 무렵 필자는 A씨에게 중강도 운동을 의식적으로 도입할 것과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A씨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갈 기회를 만들어 매치워킹, 즉 빨리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식재료 구입을 종업원에게 모두 맡겼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마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마트가 없어서 차로 가야 했지만 그곳에서도 A씨는 나름대로 걸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매장 출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그 거리를 빨리 걷거나 마트 내에서 이동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골다공증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고 A씨는 혈기왕성하게 여간 업무로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빨리 걸어야 할까요? 오차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자가 고안한 매치워킹의 정의는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걷기입니다. 개인의 최대 보행 속도의 60% 전후 또는 개인의 통상 보행 속도의 115%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저마다의 보행 속도도 계산하지 않고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터무니없을지도 모릅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빨리 걷기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물론 빨리 걷기만이 중강도 신체 활동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는 운동이나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중강도 신체 활동은 주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엇이 자신의 중강도 활동과 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년을 평균으로 1일 2,000보 미만인 비자립인 경우 대개 집에서 운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강도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 4,000보가 되면 밖으로 나가는 기회가 늘어나므로 중강도 활동 시간은 평균 5분이 됩니다. 그리고 6,000보에서는 중강도 활동 시간이 10분, 8,000보에서는 20분, 10,000보에서는 30분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면 양질의 활동도 그만큼 늘어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기 위해 식사량을 30%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식사를 제한해서 오래 산다고 해도 자리 보존을 피할 수 있거나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스웨덴 칼로린스카 연구소에서는 적당한 신체 활동으로도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적당한 신체 활동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매치 운동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 칼로리를 30% 줄일 바에는 즐겁게 음식을 먹고 운동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편이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현재 걸음수보다도 2,000보 늘려서 2개월을 보내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장수 스위치를 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걸음수를 2,000보 늘리려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강도 운동이 자연스럽게 5분에서 10분 정도 증가하기 때문이죠. 더 설명하자면 하루에 8,000보, 중강도 신체 활동 20분을 2개월간 지속했을 때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게 됩니다.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면에서 봅시다. 이 운동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면역력이란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이물질 등에 대항해 자신의 몸을 지키는 힘을 뜻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질병의 근원인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많은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NK세포는 면역 기능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NK세포는 면역부전, 감염증, 자가면역 질환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암세포에 싹이 되는 세포를 퇴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NK세포는 우리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면역 기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듬직한 NK세포가 최대한 활약하기 위해서는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이라는 신체 활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몸을 적당하게 움직여야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NK세포는 단발적인 운동으로는 일시적으로밖에 활성화되지 않지만 운동을 지속하면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가 유지되어 병을 예방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NK세포는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의 적당한 신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의 신체 활동은 평생 걸을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행 기능을 대표하는 근력이나 균형 감각, 지구력과 같은 체력은 자립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령이 될수록 다리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행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도 모르게 외출하기를 꺼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순환입니다. 스스로 자립된 생활을 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발병과 진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활동이 감소하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신체 활동이 감소하는 타이밍에 무서운 질병이 발병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신체 활동을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무서운 질병일수록 예방에 필요한 신체 활동의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시기부터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무리를 가하지 않고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을 실천하면 다양한 질병을 확실히 예방하고 발병과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점점 떨어져도 1일 5,000보, 중강도 활동 7.5분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준치를 밑돌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과 같은 생사에 직결되는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낫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는 것. 지금부터는 매치 건강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병과 증상, 그리고 필요한 신체 활동량을 살펴봅시다. 적은 운동량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병으로 괴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면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될 뿐 아니라 약에 의존해야 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자신의 힘으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1일 8,000보라는 말을 들으면 확실히 버겁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운동으로서의 걷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일이나 출근, 업무만으로도 상당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일, 세탁,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의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도 약 2,000보나 4,000보를 걷습니다. 또한 업무로 거래처를 돌거나 가까운 역까지 가면 즉시 수천 보를 걷게 됩니다. 농업이나 토목 관계일이나 외근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8,000보 가까이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목표의 절반에 가까운 걸음수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집안일로 3,000보를 걷는다고 합시다. 8,000보가 목표라면 남은 것은 5,000보입니다. 장을 보거나 병원 등에 가기 위해 1시간 정도 외출한다면 5,000보를 걷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수치지만 1시간가량의 외출은 약 4,000에서 6,000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집안일과 외출로도 하루에 8,000보를 걷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8,000보 중에 20분 정도의 중강도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 유지와 증진, 질병의 예방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집안일이나 잡다한 일 중에서는 바닥 닦기, 반려견과의 산책, 정원 손질 등과 같은 중강도 활동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강도 활동입니다. 따라서 설거지나 세탁물 널기와 같은 집안일로 4,000보 정도 걸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중강도 활동은 고작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강도 활동을 20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1시간 정도의 외출을 할 때 이따금 매치워킹을 의식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시간가량의 외출로 4,000에서 6,000보를 걸으면 보통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빨리 걷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8,000보 20분이라는 기준이 낮아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방법이나 목표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강도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8,000보 20분은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치워킹을 실천할 때 포인트는 무척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의식하면 충분합니다. 1. 평소보다 속도를 조금 높여서 걷는다. 2. 평소보다 보폭을 10cm 늘려서 걷는다. 이 포인트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등이 꼿꼿해지고 가슴을 펴고 팔을 크게 흔들며 걷게 되며 중강도 활동이 됩니다. 또한 발끝을 들고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으면 넘어지는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 될수록 걷는 자세가 나빠지므로 바른 자세를 하고 가슴을 펴고 걷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쁜 회사원이라도 할 수 있는 7가지 매치 건강법. 1. 근무 중에는 매치워킹을 의식적으로 실행합니다. 2. 지하철에서는 앉지 않습니다. 3. 이동할 때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4. 점심은 먼 곳까지 가서 먹습니다. 5. 한 정거장 앞에 내려 회사까지 빨리 걸어서 출근합니다. 6.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7. 평일에 달성하지 못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보충한다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우선 5,000보, 7.5분을 목표로 합니다.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그것을 달성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일이나 외출, 업무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조그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치죠. 그러나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고령이어서 체력이 아주 낮은 사람이나 퇴원 직후라서 몸을 충분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을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죠.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 집에만 있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1일 4,000보 중강도 활동 5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면 운둔이나 비자립 같은 심각한 사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에 도달한다면 건강함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60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의 목표를 달성하면 제2의 목표인 1일 5,000보 중강도 활동 7.5분을 목표로 삼아봅시다. 1일 5,000보 중강도 활동 7.5분인 이유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생사와 직결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공원에 나갔을 때 걷거나 달리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이른 아침밖에 시간을 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년 퇴직자일 경우에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인지 혹은 일찍 잠을 깨서인지 이른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아침에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심혈관계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새벽 무렵부터 정오까지, 특히 기상 후 1시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시각도 이 시간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른 아침에 달리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침 일찍 골프를 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배경에는 수면과 각성에 동반되는 자율신경 기능의 변화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활동 시에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과 휴식 시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을 교대로 균형감 있게 작용하도록 하여 활동과 휴식을 효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자율신경의 스위치가 부교감신경에서
교감 신경으로 바뀌는데 아침에는 자율신경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혈압이나 심박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몸이 준비되지 않고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중강도 이상의 격렬한 운동을 하면 뇌나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근경색이 일어날 위험성이 큽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급격한 혈압 상승이나 혈관 수축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아침 운동을 할 때는 끈적끈적한 혈액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 시작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시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무렵에 운동을 하면 몸은 충분히 엔진이 걸린 상태이므로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체온 주기가 있습니다. 체온은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높아지고 밤부터 아침까지는 다시 낮아집니다. 사람은 잠들 때 체온의 낙차가 크면 클수록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 때 체온이 높은 사람일수록 깊이 잠이 듭니다. 잠을 자기 시작할 때 체온이 높으면 수면 중에 체온 저하의 폭이 커져서 푹 잘 수가 있는 것이죠. 바꿔 생각해보면 저녁 무렵에 운동을 해서 잠이 들 때의 체온을 높이면 숙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는 나이가 들면서 체온의 상하폭이 작아지므로 아침 일찍 잠에서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나 불면증을 비롯한 다양한 나쁜 상태가 닥쳐오게 되죠. 따라서 고령이라면 체온 리듬을 정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저녁 무렵에 운동을 하는 것을 더욱더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밤늦은 시간, 특히 취침 전의 운동은 삼가하길 바랍니다. 밤늦게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몸이 흥분하여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른 아침이나 오전 중에 절대로 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침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 말이죠. 그때는 자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운동이 몸에 좋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차라리 운동하지 마라입니다. 저자는 아오야기 유키토시,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오야기 유키토시, 의학 박사이자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 연구소 노아제어 연구팀 부부장이다. 매츠 건강법이라는 것을 창안하셨는데요. 나카노주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예,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운동에는 나이에 맞는 최적의 강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약하거나 지나치게 강해도 잘못된 것이죠. 이를 바로 중강도 운동이라 부르며 기준이 되는 단위는 매치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것을 매치 운동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옷을 예로 들어볼까요? 나이가 들면 옛날에 입던 옷이 꽉 끼거나 왠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헐렁해도 기분 좋게 입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춰 가장 적절한 사이즈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별, 체격에 비추었을 때 가장 잘 맞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운동을 하면 몸의 운동이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목을 달았지만 반대로 중강도 운동을 의식해서 한다면 여러분의 몸에 이보다 강력한 아군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나카노조 연구에서는 매치 건강법을 도입하여 고령자의 90% 이상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고 그 건강 상태가 10년 이상 유지되어서 나카노조의 기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치 건강법으로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는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을 비롯하여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질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 바로 중강도 운동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건강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운동의 세기를 약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은 바로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중강도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걸음보다도 빠른 것을 뜻합니다. 반려견과의 산책이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금 서두를 때의 걸음을 떠올려 보세요. 저강도 운동은 청소와 세탁을 비롯한 집안일이나 여유로운 걸음을 뜻합니다. 걸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라면 그 걸음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운동은 계속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에 약 7,000보를 걸으면 저강도와 중강도의 비율은 보통 3대1 정도가 됩니다. 대략 4분의 1의 중강도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때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의식해서 하지 않으면 앞서 소개한 인물들처럼 아무리 걸어도 저강도 운동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조깅이나 달리기, 수영 등 힘든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처럼 지나치게 과격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기는커녕 사람에 따라서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운동의 양과 운동의 질의 균형은 아주 중요합니다. 걷기는 건강에 좋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걸음수나 걷는 속도는 각자의 기준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걷기로 이상적인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심폐기능을 강화한다. 체온을 높인다. 면역력을 높인다. 자율신경의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춘다. 지방 연소율을 높이고 혈당치를 낮춘다. 게다가 중강도 신체 활동은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발생시키지 않을 뿐더러 암세포를 억제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중강도 운동이 건강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가볍게 할 수 있고 가장 부담이 들지 않는 중강도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든 예처럼 실제로는 중강도에 도달하지 않는 걷기도 있으므로 필자가 추천하는 중강도 걷기를 매치 워킹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일상생활에 빨리 걷기를 도입해도 좋고 빨리 걷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적다면 그 부족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빨리 걷기 산책을 습관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완전히 나쁜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테니스가 취미인 사람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할 수 있다면 고강도 신체 활동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고령이 될수록 숨이 찰 만큼의 고강도 운동은 자발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관 주인인 A씨는 여관 업무로 바쁘게 움직였지만
중강도 신체 활동이 극단적으로 적었고 햇볕에 자외선을 쬐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돼서 골다공증을 앓고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골절상이 나았을 무렵 필자는 A씨에게 중강도 운동을 의식적으로 도입할 것과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A씨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갈 기회를 만들어 매치워킹, 즉 빨리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식재료 구입을 종업원에게 모두 맡겼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마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마트가 없어서 차로 가야 했지만 그곳에서도 A씨는 나름대로 걸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매장 출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그 거리를 빨리 걷거나 마트 내에서 이동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골다공증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고 A씨는 혈기왕성하게 여간 업무로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빨리 걸어야 할까요? 오차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자가 고안한 매치워킹의 정의는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걷기입니다. 개인의 최대 보행 속도의 60% 전후 또는 개인의 통상 보행 속도의 115%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저마다의 보행 속도도 계산하지 않고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터무니없을지도 모릅니다.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빨리 걷기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물론 빨리 걷기만이 중강도 신체 활동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는 운동이나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중강도 신체 활동은 주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엇이 자신의 중강도 활동과 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년을 평균으로 1일 2,000보 미만인 비자립인 경우 대개 집에서 운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강도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 4,000보가 되면 밖으로 나가는 기회가 늘어나므로 중강도 활동 시간은 평균 5분이 됩니다. 그리고 6,000보에서는 중강도 활동 시간이 10분, 8,000보에서는 20분, 10,000보에서는 30분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면 양질의 활동도 그만큼 늘어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기 위해 식사량을 30%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식사를 제한해서 오래 산다고 해도 자리 보존을 피할 수 있거나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스웨덴 칼로린스카 연구소에서는 적당한 신체 활동으로도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적당한 신체 활동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매치 운동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 칼로리를 30% 줄일 바에는 즐겁게 음식을 먹고 운동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편이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현재 걸음수보다도 2,000보 늘려서 2개월을 보내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장수 스위치를 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걸음수를 2,000보 늘리려면 건강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강도 운동이 자연스럽게 5분에서 10분 정도 증가하기 때문이죠.
더 설명하자면 하루에 8,000보, 중강도 신체활동 20분을 2개월간 지속했을 때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게 됩니다.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면에서 봅시다. 이 운동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면역력이란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이물질 등에 대항해 자신의 몸을 지키는 힘을 뜻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질병의 근원인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많은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NK세포는 면역 기능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NK세포는 면역부전, 감염증, 자가면역 질환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암세포의 싹이 되는 세포를 퇴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NK세포는 우리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면역 기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듬직한 NK세포가 최대한 활약하기 위해서는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이라는 신체 활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몸을 적당하게 움직여야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NK세포는 단발적인 운동으로는 일시적으로밖에 활성화되지 않지만 운동을 지속하면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가 유지되어 병을 예방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NK세포는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의 적당한 신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의 신체 활동은 평생 걸을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행 기능을 대표하는 근력이나 균형 감각, 지구력과 같은 체력은 자립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령이 될수록 다리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행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도 모르게 외출하기를 꺼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순환입니다. 스스로 자립된 생활을 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발병과 진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활동이 감소하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신체 활동이 감소하는 타이밍에 무서운 질병이 발병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신체 활동을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무서운 질병일수록 예방에 필요한 신체 활동의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시기부터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무리를 가하지 않고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을 실천하면 다양한 질병을 확실히 예방하고 발병과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점점 떨어져도 1일 5,000보, 중강도 활동 7.5분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준치를 밑돌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과 같은 생사에 직결되는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낫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는 것. 지금부터는 매치 건강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병과 증상, 그리고 필요한 신체 활동량을 살펴봅시다. 적은 운동량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병으로 괴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면 막대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될 뿐 아니라
약에 의존해야 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자신의 힘으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1일 8,000보라는 말을 들으면 확실히 버겁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운동으로서의 걷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일이나 출근, 업무만으로도 상당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일, 세탁,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의 집안일을 하는 동안에도 약 2,000보나 4,000보를 걷습니다. 또한 업무로 거래처를 돌거나 가까운 역까지 가면 즉시 수천 보를 걷게 됩니다. 농업이나 토목 관계일이나 외근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8,000보 가까이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목표의 절반에 가까운 걸음수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집안일로 3,000보를 걷는다고 합시다. 8,000보가 목표라면 남은 것은 5,000보입니다. 장을 보거나 병원 등에 가기 위해 1시간 정도 외출한다면 5,000보를 걷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수치지만 1시간가량의 외출은 약 4,000에서 6,000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집안일과 외출로도 하루에 8,000보를 걷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8,000보 중에 20분 정도의 중강도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 유지와 증진, 질병의 예방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집안일이나 잡다한 일 중에서는 바닥 닦기, 반려견과의 산책, 정원 손질 등과 같은 중강도 활동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강도 활동입니다. 따라서 설거지나 세탁물 널기와 같은 집안일로 4,000보 정도 걸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중강도 활동은 고작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강도 활동을 20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1시간 정도의 외출을 할 때 이따금 매치워킹을 의식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시간가량의 외출로 4,000에서 6,000보를 걸으면 보통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빨리 걷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8,000보 20분이라는 기준이 낮아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방법이나 목표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강도의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8,000보 20분은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치워킹을 실천할 때 포인트는 무척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의식하면 충분합니다. 1. 평소보다 속도를 조금 높여서 걷는다. 2. 평소보다 보폭을 10cm 늘려서 걷는다. 이 포인트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등이 꼿꼿해지고 가슴을 펴고 팔을 크게 흔들며 걷게 되며 중강도 활동이 됩니다. 또한 발끝을 들고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으면 넘어지는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 될수록 걷는 자세가 나빠지므로 바른 자세를 하고 가슴을 펴고 걷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쁜 회사원이라도 할 수 있는 7가지 매치 건강법. 1. 근무 중에는 매치워킹을 의식적으로 실행합니다. 2. 지하철에서는 앉지 않습니다. 3. 이동할 때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4. 점심은 먼 곳까지 가서 먹습니다. 5. 한 정거장 앞에 내려 회사까지 빨리 걸어서 출근합니다. 6.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7. 평일에 달성하지 못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보충한다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우선 5,000보,
7.5분을 목표로 합니다.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그것을 달성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일이나 외출, 업무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조그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치죠. 그러나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고령이어서 체력이 아주 낮은 사람이나 태원 직후라서 몸을 충분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1일 8,000보 중강도 활동 20분을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죠.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 집에만 있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1일 4,000보 중강도 활동 5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면 운둔이나 비자립 같은 심각한 사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에 도달한다면 건강함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60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의 목표를 달성하면 제2의 목표인 1일 5,000보 중강도 활동 7.5분을 목표로 삼아봅시다. 1일 5,000보 중강도 활동 7.5분인 이유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생사와 직결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 공원에 나갔을 때 걷거나 달리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이른 아침밖에 시간을 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년 퇴직자일 경우에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인지 혹은 일찍 잠을 깨서인지 이른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아침에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심혈관계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새벽 무렵부터 정오까지, 특히 기상 후 1시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시각도 이 시간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른 아침에 달리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침 일찍 골프를 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배경에는 수면과 각성에 동반되는 자율신경 기능의 변화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활동 시에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과 휴식 시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을 교대로 균형감 있게 작용하도록 하여 활동과 휴식을 효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자율신경의 스위치가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바뀌는데 아침에는 자율신경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혈압이나 심박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몸이 준비되지 않고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에서 중강도 이상의 격렬한 운동을 하면 뇌나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근경색이 일어날 위험성이 큽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급격한 혈압 상승이나 혈관 수축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아침 운동을 할 때는 끈적끈적한 혈액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 시작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시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무렵에 운동을 하면 몸은 충분히 엔진이 걸린 상태이므로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체온 주기가 있습니다. 체온은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높아지고 밤부터 아침까지는 다시 낮아집니다. 사람은 잠들 때 체온의 낙차가 크면 클수록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 때 체온이 높은 사람일수록 깊이 잠이 듭니다. 잠을 자기 시작할 때 체온이 높으면 수면 중에 체온 저하의 폭이 커져서 푹 잘 수가 있는 것이죠. 바꿔 생각해보면 저녁 무렵에 운동을 해서 잠이 들 때의 체온을 높이면 숙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는 나이가 들면서 체온의 상하폭이 작아지므로 아침 일찍 잠에서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나 불면증을 비롯한 다양한 나쁜 상태가 닥쳐오게 되죠. 따라서 고령이라면 체온 리듬을 정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저녁 무렵에 운동을 하는 것을 더욱더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밤늦은 시간, 특히 취침 전의 운동은 삼가하길 바랍니다. 밤늦게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몸이 흥분하여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른 아침이나 오전 중에 절대로 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침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 말이죠. 그때는 자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운동이 몸에 좋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